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올 모든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 역대급 상승장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잔고를 부풀려줄 그 코인 바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트코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비트코인은 항상 우리가 모든 걸 상승하는 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뭐 코스피 같은 지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황은 항상 중요한데 얘가 지금 조금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라색 원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요게 보면은 이 가격 고점이 미세하게 조금씩 높아졌거든요. 근데 뭐 높아진 상황에서 보조지표는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확실하게 38,000대를 돌파하고 요 상단을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줘야 4만 달러까지도 빠르게 올라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 했을 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트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인데 얘 역시도 조금 더 봐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파란 색깔 있는 지금 52.57%죠. 지금 딱 여기 맞물려 있는데요. 여기를 오늘 일봉 마감 때 내려간다면 그다음 뭐 리테스트 잠깐 한 다음에 쭉 떨어진다 했을 때 요때 이제 뭐가 가냐, 이제 메이저 애들 갑니다. 지금도 보면은 자발트 애들의 움직임보다는 메이저 애들이 좀 더 많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상승을 하는 거 애들 보면은 다 시총이 커요. 미나, 스테픈, 수이, 퀀텀, 썸싱, 얘는 좀 잡코인이고, 솔라나, 디센트럴랜드, 더그래프, 샌드박스 이런 애들이 자꾸 오른다는 게 메이저 애들이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코인들은 제가 이제 좀 거기서 좀 버리고 메이저로 좀 갈아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비트, 이더, 메이저, 그다음에 이제 비트 형제들이나 이런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비트 형제들은 도미넌스가 오른다면 그때 이제 타주면 된다. 스택스랑 이런 것들.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잠깐 올랐을 때 스택스가 움직임이 보였듯이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눈치껏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코인들을 웬만하면 이제 비트 이더 메이저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제가 사야 될 것 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픈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퀀텀도 언급을 드렸고, 수이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여기서 이동평균선 이렇게 말아올리는 모양들, 요거 제가 보라 그랬죠. 7일 이동평균선이 25일선 이동평균선을 말아서 올리는 모양, 요거를 제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솔라나도 여기서 지금 지켜내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얘도 조금만 더 오르면 이 25일선도 더 가파르게 갈 거고, 얘도 완전히 위로 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또 좋은 손익비 자리가 나와요. 내가 솔라나를 기존에 매매를 하고 싶었다 했다면 이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노란색 연두색 지점 있죠. 여기가 이제 7만원인데 그러면 이제 79,000원이니까 여기서 7만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게 좋은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솔라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개수를 계속 모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스윙으로 좀 들고 가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타점을 보면 좋은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에 대해서도 조금 볼 게 있는데요. 얘는 여러분들 주봉을 보시면 이미 이때 종가를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장이 좋을 때, 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을 처음 하면 그럼 보통 이제 이렇게 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시 말아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밖에 시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없앨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단기적으로 상장 코인이다 보니까 끝까지 내려가다 보면 개미들이 다 털려 있어요. 이때쯤 되면 다 손절치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락을 주고 이렇게 약간 나이키 모양이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 나이키 느낌으로 혹은 이 J 형태로, 그러니까 역 J죠. 갈고리 형태로 많이 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이해하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세이를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게 세이가 가면서 원래는 우리가 수이가 갈 때 커플링으로 에토스가 같이 갔었어요. 원래 요게 원래 같은 메타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이가 상장한 다음부터는 얘네 둘이가 좀 링크가 돼가지고 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그럼 에토스랑 얘는 완전 그럼 멀어진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이가 오르고 세이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에토스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얘도 역시 이 일봉을 보게 되면 요게 지금 이동평균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시죠? 이거 7일하고 25일선 여기가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잘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윗구간에서 조금만 더 버텨주면 이 이동평균선도 골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디센트럴랜드하고 샌드박스 이렇게 또 있는데 얘가 차트 모양 자체는 샌드박스가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좀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대부분 큰 시총 애들, 그러니까 메이저 애들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발트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 항상 자발트를 들어갈 때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비중을 줄이면서 적은 비중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둔다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메이저 알트는 조금 더 수익률이 적을 수는 있지만 내가 비중을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메이저 애들은 대부분 자발트보다는 좀 유망하기 때문에 내가 좀 물려도 혹시나 좀 존버를 하게 되면 상승장에 살려줄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자발트들은 좀 애매해요. 이게 진짜 기존에 이제 상승장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쏘는 애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이게 정말 본격 상승장이 와도 그 지점을 못 탈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탈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비중을 적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현금 비중 있어야 된다. 왜?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긴 한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 여기서 바로 올려주면 진짜 베스트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주면 베스트인데 이동평균선 타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처럼 이동평균선이 요 아래로 내려온다, 그럼 요 밑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갑분싸 해가지고 알트들이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되게 분위기가 좋고 상승장 시그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냥 어그로가 아니고 요게 조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얘가 계속 일봉상으로 지금 주요한 이동평균선들을 깨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과 보통 디커플링 되는 형태가, 그러니까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게 많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올랐던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월봉 차트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전체 통화를 합산한 겁니다. M2를 다 합산한 건데, 그러면 이제 통화의 이제 유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냐 요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통화량 자체의 유통이 정말 보시면 다시 이제 그 2023년에 신고점을 찍었던 그 라인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단기 저항을 조금 있으면 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깨가지고 얘도 이렇게 튀어 오른다면 그러면 이제 또 신고점을 달성을 할 거고, 근데 자산의 가격은 아직까지 우리가 2021년이나 뭐 2022년 초에 있던 그 가격을 아직 못 깼잖아요. 그쵸? 그럼 그만큼의 어떤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는 그때보다 많은데 자산의 가격 자체는 이때보다 떨어진다면 여기에 맞춰서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좀 비슷한 모양인 게 뭐냐면 얘가 여기서 이제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있다가 뚫으니까 계속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도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뚫어내면 이거 계속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정말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열릴 수가 있다.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 게 코로나 때 이후에 돈이 풀리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걸 보면 이제 얘가 뚫어낸 다음에 계속 갈 무빙이라면 아마 생각보다 이제 이 금리의 인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게 보면 되는데, 항상 이제 금리 인하일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죠. 금리가 동결이 되고 인하로 바뀌었을 때 이 지점, 여기는 항상 자산시장이 좀 하락이 많이 왔더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몇 달 동안 신나게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 잊혀져 있다 하시면 저는 항상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항상 뭐 해야 된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이게 코인베이스가 유독 위로 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여러분들 블랙록과 파트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을 펌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진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매수세가 올 만한 거면 사실 기관들밖에 없어요. 특히 코인베이스면. 그죠? 그래서 뭐 OKX다 그러면 뭐 홍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이낸스도 아니고 OKX도 아니고 코인베이스가 유독 그렇다는 건 이제 보통 기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ETF에 대해서 이제 출범하기 전에 미리 다 매집을 하겠다 이거 같고, 그리고 ETF에 대해서도 될 것 같다는 어떤 확신에서 나오는 매집이겠죠. 그러니까 ETF는 항상 뭐다? 시간의 문제지 된다 안 된다라는 방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진짜 레전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왜 레전드냐? 아니 50만까지 간다. 이제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제가 보는 그 강세장의 고점은 12만 아니면 한 17만 정도로 보고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2025년을 가면 17만 정도 될 것 같고, 만약에 2024년에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 한 12만에서 한 9만 정도? 10만? 뭐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면 좋지. 50만에 가면. 그쵸? 근데 너무 위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만 보다가 제때 못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으로 타겟을 잡자. 그럼 그 말인 즉슨 뭐겠어요? 이 가격대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가격이다라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가 채 되지 않았으니까. 되게 긍정적이다. 다만 근데 이러한 무빙을 놔뒀는데요. 요게 이제 48,000, 5만이나 이럴 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가 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항상. 그때 가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이 영상 올라오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밴드가 레이어가 보면은 94,000에 하나가 있고 13만에 하나가 있고 18만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고점을 나는 13만을 보고 있다. 그리고 18만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이.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다이버전스가 계속 이게 뜨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오면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아예 그냥 가볍게 넘길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거에 대해서 인지는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상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크긴 합니다, 저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승장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뭘로 보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이거에 해당하는 주식의 상승률이 상승장 때 더 높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뭐가 오르고 있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 이후에 최고로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얘는 아직까지 이제 좀 주가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직 상승장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도 GBTC는 팔지만 이거를 뭘 사고 있다?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고 있다. 그리고 플러스 로빈후드를 사고 있다. 이 코인베이스를 지금 테슬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 자체를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GBTC 역시도 이게 모건이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ETF가 되면 오히려 여기서 좀 이 부분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맞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프리미엄 자체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건, 원래 한 40%인가 뭐 거기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죠. 48%. 근데 지금 얘가 프리미엄이 지금 9%대 그리고 8.6%대까지 마이너스 된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이걸 보통 사니까 포모가 오고 있다. 왜냐면 굉장히 빠르게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포모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판다, 이거는 조금 아직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좀 더 우리는 기다려보자. 낙관적으로 보는 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더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랜 B가 오랜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4만 달러 미만 가격대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 지금을 즐겨라.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또 4만 달러 미만의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지금을 즐겨라. 강세장 직전 단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보여지는 그 모습들은 차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때랑 비슷하긴 합니다. 2020년 뭐 7, 8, 9, 10, 11 이쯤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동평균선을 끄고 우리가 로그 차트로 해서 좀 보면 비슷한 모양이 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비슷하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지 안 할지를 지금 결정하는 것도 비슷한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제 생각에는 진짜 이렇게 바로 신고점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 메이저는 4만 8천이나 5만 2천, 여기 피보나치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6만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아직까지도. 근데 뭔가 조짐이 이상하긴 하다. 그냥 냄새 정도만. 왜냐면 이게 냄새를 맡냐 못 맡냐의 차이가 뭐 얼마나 달라지냐면, 여기를만 보는 사람은 여기에 코인을 대부분을 다 팔 건데, 저는 근데 이때 조금 팔고, 왜냐면 요 위에 가능성을 보니까 좀 여기서 다 팔지 않고 좀 덜 파는 거죠.
그리고 더 가면 이때 다시 이제 이게 확정이다 그러면 요때 이제 다시 매수를 한다던가 그런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때 뭐 어떤 지점에 대해서 무조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외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항상 이 예외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시나리오를 돌려야 훨씬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인을 웬만한 거는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심화를 하자고요. 심화. 그러니까 내가 뭐 당장 업비트에서 단타하고 스윙하고 할 것들은 이제 거의 제가 다 집어드렸는데, 근데 한 가지 더, 트렌드가 뭐냐. 트렌드. 앞으로 뭐가 오르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블룸버그가 되게 비슷해서 저랑 결제, 계정 추상화, 실물자산 토큰화, NFT 및 게이밍, 인공지능 이런 거. 제가 이거 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투 졸업 코인 이거 영상 해가지고 올린 것들 중에 뭐다? 올해 트렌드는 ETF가 무조건 트렌드다. ETF를 사라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제가. ETF가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금융 세력들이 뭐로 온다? 웹3라고 할게요. 편의상 크립토로 오는 거니까 웹3로 온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에 오기 쉽게 만드는 것이 ETF니까 이 중간에 브릿지에 해당하는 그런 애들을 좀 보자. 그러면 뭐다? 결국 이 금융세력, 그러니까 웹2라고 할게요. 웹2에서 웹3로 들어오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이 블록체인을 어떤 걸 접목해서 웹3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들. 그럼 그 접목에 해당하는 기술들, 그럼 대량 채택, 매스 어댑션에 해당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던지,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혹은 카카오톡이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댑션의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물자산 토큰화도 말씀을 드렸고, 결제, 그쵸? 그 다음에 AI도 마찬가지일 거고, 게임, 그리고 계정 추상화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계정을 다중으로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계정을 복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 걸 내 대신 결제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계정 추상화거든요. 이제 이게 자체가 뭐냐, 이런 게 돼야, 지금의 블록체인은 굉장히 애기예요. 우리가 컴퓨터로 봤을 때는 진짜 엄청 그 옛날 단계, 그래서 그런 뭐 나우누리, 천리안 뭐 이런 그 정도 급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하고 우리가 엄청난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든 일을 PC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게 됐는데, 이제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됐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정 추상화 같은 것들이 나와줘서 이제 UX를 개선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주목을 받을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트렌드 여러분들도 잘 아시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뭐 스윙을 하든 단타를 하든 그렇게 먹으면서 이 메타까지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R&D나 이런 것들 크게 먹는 것들 있잖아요. 블러도 마찬가지고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런 것들 공부하면서 좋은 것들 있으면 많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긴 하는데 뭐 언제 도대체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하고, 뭘 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좀 시간도 없고 그다음 좀 직관적인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제가 그런 걸 해드리고 있어요. 블러도 멤버십에서 픽이었고, 세이도 픽이었고, 뭐 수이도 픽이었고, 더그래프도 픽이었고, 그런데 그 솔라나 제가 진입탑 좀 잡아드리듯이 이걸 아예 그냥 적어서 여러분들 그냥 보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쉽게 제가 진입가랑 목표가 이런 거 제공해 드리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멤버십과의 좀 별도의 방인 선물방도 있거든요. 선물방 역시도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포지션 알려드리니까 이제 선물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